여러분, 식물 하나가 집안의 돈복을 바꾼다는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아마 지금도 거실, 부엌, 현관 어딘가에 식물 하나쯤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식물이 돈을 부르는 보물이 될 수도, 반대로 재물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이 식물은 이 장소에 둬야만 효과가 나는 정확한 풍수 매칭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초록 식물 놓는 게 아닙니다. 아무 식물을 아무데나 둬도 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운의 통로와 그에 맞는 식물의 속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식물은 각각 하나는 기운이 들어오는 문을 지키고, 또 하나는 돈이 새나가는 통로를 막아주며, 마지막 하나는 묵묵히 대운의 방향을 깨워주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거나 별다른 일도 없는데 자꾸 지출이 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꼭 맞는 풍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식물이 좋다니까 아무데나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사실 풍수에서 식물은 굉장히 민감한 매개체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로 기운을 흡수하고 잎으로 바람을 타며 공간의 흐름을 바꾸는 살아있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 식물을 부정적인 기운이 몰리는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억눌려서 식물이 쉽게 죽고,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고, 결국 사람의 기운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식물이 계속 죽는다, 잎이 노랗게 된다, 분위기가 음침해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요. 이건 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인테리어 식물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복을 부르는 기운을 가진 식물 3가지, 그리고 이 식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까지 세트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식물이고 왜 이 식물이 그 장소와 맞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파트에서는 식물과 그리고 바로 기운을 들여오는 문의 상생기운, 말 그대로 현관에 어울리는 식물, 2가지 조합의 놀라운 풍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물과 위치 조합 첫 번째, 행운목과 현관. 자, 첫 번째 식물은 너무나도 이름이 상징적인 행운목입니다. 말 그대로 행운을 부르는 나무. 풍수에서는 이 행운목을 집안 입구, 특히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관은 말 그대로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햇살, 사람, 물건, 이 모든 흐름이 기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에 어떤 기운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 그 집 전체의 복과 재물 흐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현관의 첫 인상처럼 딱 서 있는 식물, 그게 바로 행운목이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맑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식물 중에서 행운목을 현관에 두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의 기운이 강한 여러 가지 식물들 중, 그 중에서 행운목은 생장력이 뛰어나고 잎이 위로 향합니다. 이는 곧 기운이 위로 치솟고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죠. 재물과 기회가 들어오는 관문 지킴이, 즉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의 행운목은 좋은 기운 필터 역할을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흘러 들어오게 돕습니다. 청결하고 생기 있는 느낌으로 첫인상을 개선하고 밝고 생기 있는 행운목이 있으면 이 집은 살기 좋다는 기운이 번져갑니다. 반대로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돈도, 사람도, 기회도 외면합니다. 자, 그러면 현관 아무 곳에나 행운목을 가져다 놓으면 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풍수에서는 같은 장소라도 놓는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기운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 어디에 놓아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신발장 위나 현관문 옆 코너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단, 출입 동선을 막지 않도록 배치에 유의하세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관 불빛과 조화되게 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너무 큰 화분은 피하세요. 지나치게 커서 현관 에너지를 막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닦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잎 하나하나가 마치 돈의 기운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죽은 잎이나 시든 줄기는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죽은 잎이나 줄기는 그 자체가 막힌 운을 의미하거든요. 행운목과 현관 조합을 실천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중년 부부 구독자께서
현관에 무거운 돌 화분만 두고 있었는데 기운이 자꾸 침체되는 것 같아서 행운목으로 바꿔봤더니 분위기부터 환해지고 이상하게 손님도 자주 오더라고요. 라는 댓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운의 에너지를 여는 문이고 그 문 앞을 지키는 식물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열쇠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공간인 욕실에 두면 효과적인 식물 조합, 그리고 그 식물이 가진 강력한 정화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식물과 위치 조합 두 번째, 스파티필름과 욕실 입구.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스파티필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재물의 누수를 막는 수호자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 가장 빛을 발하는 장소는 바로 욕실 입구입니다. 왜 욕실일까요? 욕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풍수에서는 욕실을 기운의 배출구로 봅니다. 즉, 집안의 좋은 기운도 이곳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아파트 구조는 화장실이 거실과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집안 중심부의 기운이 욕실로 흘러들고 그대로 하수구나 배수구를 통해 돈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욕실의 문은 꼭 닫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빠져나가는 기운을 어떻게 부드럽게 정화하면서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파티필름의 정화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스파티필름의 풍수적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하수구나 화장실 근처의 탁한 기운, 수분, 냄새를 흡수해 맑고 부드러운 공기로 전환해주는 힘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스파티필름은 풍수학적으로 음의 기운을 정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 특성상 욕실에는 음습한 기운이 많은데요. 스파티필름은 그 기운을 억제하고 정리하는 작용을 해요. 이를 통해 욕실에 머물던 기운이 집 전체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스파티필름의 외형적 특징인 부드러운 곡선형 잎과 흰 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곡선은 화합, 흰색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특히 스파티필름의 하얀 꽃은 집안의 순백의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스파티필름을 놓는 위치와 팁을 말씀드릴게요. 욕실 문 바로 옆, 출입구 쪽 벽면이나 욕실과 연결된 복도 코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욕실 안에 직접 두지 마세요. 습기가 너무 많으면 식물도 약해지고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작은 화분 2개를 좌우로 놓는 구조도 추천합니다. 좌우 균형을 맞추면 기운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스파티필름은 잎에 먼지가 쌓이면 정화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맑아집니다. 꽃이 피었다면 절대 꺾지 마세요. 꽃은 집안복의 징조로 여겨지니 그대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티필름과 욕실 조합을 실천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60대 구독자분께서 욕실 근처에 늘 뭔가 눅눅하고 칙칙했는데 스파티필름 두고 나서부터 공기가 맑아지고 묘하게 마음도 안정되더라. 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기운의 흐름이 바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집안의 대운 방향을 깨우는 세 번째 식물인 금전수와 그리고 그 식물의 최적 위치인 북쪽 벽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식물과 위치 조합 세 번째, 금전수와 북쪽 벽면. 마지막 세 번째 식물은 이름만 들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식물, 바로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재물의 기운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기운이 모여있는 벽면 중 북쪽에 두는 것을 가장 권장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북쪽일까요? 풍수에서는 방향마다 에너지의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남쪽은 명예, 서쪽은 자녀와 금전의 흐름, 동쪽은 건강과 새로운 시작의 흐름, 그리고 북쪽은 대운과 축적의 자리로 불립니다. 즉, 북쪽은 기운이 머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식물을 배치하면 재물이 쌓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전수의 외형이 가진 풍수학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꺼운 잎과 줄기는 재물 저장을 상징합니다. 금전수의 잎은 마치 동전처럼 두껍고 광택이 납니다. 이 모습은 돈이 쌓이고 빛난다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식물의 높은 수분 저장 능력은 에너지 보존을 상징합니다. 금전수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비축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수의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가는 특징은 풍수학적으로 느리지만 강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다른 식물보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의 죽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모습. 이는 곧 지속적인 대운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제 금전수를 놓는 위치와 팁을 말씀드릴게요. 집안 북쪽 벽면 중 거실 구석이나 서재와 작업실의 북쪽 코너가 좋습니다. 벽에서 10에서 20cm 정도 떨어뜨려 배치하면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너무 높은 선반 위보다는 허리 높이 정도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전수는 너무 자주 물을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습니다. 2에서 3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되 화분 흙을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잎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금전수와 북쪽 벽면 조합을 실천한 실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제 은사님께서 금전수 관련 풍수를 관심 있어 하셔서 실제로 서재 북쪽에 금전수를 두었는데 그 해부터 이상하게 자잘한 수입이 늘고 사이드 잡으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졌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는 과학은 아니지만 기운의 흐름을 정리하는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들여오는 살아있는 도구죠. 이제 여러분도 집안 곳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저 이뻐서 두었던 식물들, 혹시 기운을 맡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식물과 장소. 1. 현관과 행운목. 2. 욕실 입구와 스파티필름. 3. 북쪽 벽과 금전수. 이 조합만 잘 활용하셔도 집안의 재물 흐름과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고 직접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식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뭔가 달라졌다는 경험이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대운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희 우리집 풍수명당은 정확한 정보와 실천 가능한 풍수 콘텐츠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